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큐 여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민입니다. 오늘 시장 일단은 1920선을 하회하면서 마감이 좀 된 것 같아요. 자, 오늘장 좀 짚어주시고 내일장까지 전망을 좀 해주시죠. 예, 금일 지수는 1918.83포인트, 약 0.37% 하락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금일 같은 경우 거래소 시장이 이렇게 크게 매도 물량은 출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금일 기관 쪽에서만 거래소 시장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3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주 초반에 낙폭과대형 경기 민감주들이 좀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이번 주 중에 한 번쯤은 덜어주고, 내수 섹터, 즉, 통신 쪽이나 유틸리티, 제약, 바이오 이쪽으로 일단 이동을 해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내수 쪽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물론 이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도 나름 반등이 나와줬던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렇게 크게 나오지는 못했다라는 점.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신저가의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17만원대를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여전히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내수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이죠. 근데 실적 시즌, 어닝 시즌을 좀 무색히 할 만큼 실적에 대한 코멘트가 이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이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 전날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지수를 좀 하락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근데 금일 같은 경우 크게 매도 물량이 나오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가 1904포인트 가까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증가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단 변동성은 향후에도 좀 크게 나타날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뭐 일단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수급만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된다라면 기술적인 반등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일장의 전략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 방어형 섹터죠. 경기 방어형 섹터를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뭐 CJ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했었죠. 반면에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OCI 같은 경우는 신저가의 모습들을 좀 기록을 했고요. 현대차 상당히 좀 많은 하락이 좀 있었는데, 여전히 내수형 종목군들은 지금 주가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입니다. 특히나 제약주들 같은 경우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여전히 제약주들, 그리고 의료기기나 헬스케어 이런 쪽의 종목군들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부 정책적인 수혜주들이죠. 일단 뭐 리모델링법, 이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때때로는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갖는다면 향후에도 좋은 이 수익을 좀 낼 수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매수를 해주는 종목군들이죠. 뭐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코스닥 시장은 뭐 보합권역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장 체크 좀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예, 결국은 약보합권 선상에서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 프로그램이죠. 역전의 맹수 시간에 출연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이 코스피는 1920선에 대한 부분, 즉 회복 여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코스닥은 540선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아침 장 초반에는 굉장히 코스피를 1900선 거의 초반대 영역까지 많이 밀었죠. 그런데 낙폭을 좀 많이 축소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540선 아래로 굉장히 크게 밀었다가 10포인트 가까이 밀었죠. 밀었다가 결국은 장 중에는 플러스권으로 또 다시 돌려놓는
이런 모습들까지 보였습니다. 이거는 장을 꺼트릴 만한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외국인들의 어떤 변동성이 심하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자, 외국인들이 전일 아침에, 오늘 금일 아침에는 코스닥에서 물량을 좀 뺐다가 다시 장중에 들어 올렸다가, 그러니까 순매수 쪽으로 돌아섰다가 다시 매도 좀 규모를 조금 확대시키는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거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단기적 자금들이란 얘기예요. 단기적으로 들어왔다 빠져나갔다를 반복하는 세력들이란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외인 중에서도 중장기를 보는 세력들이 있고 외인 중에서도 단기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의 단기성 자금에 대해서 토빈세, 한국형 토빈세를 제가 부여해야 된다고 연초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마치 한국의 시장을 짤짤이 판 움직이듯이 움직입니다. 외국인들이 그들이 크게 매수해주면 장이 올라가고, 그들이 크게 매도하면 장이 떨어지는, 결국적으로는 선물의 방향성 가지고 현물을 쥐고 흔드는 그런 짤짤이 판을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이런 판을 만들어 놓는다는 자체가 우리 금융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취약한 금융구조를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금통위에서 미루고 민거적거렸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을 무너뜨려 놨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지고 흔드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장이 돼버렸던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또다시 외국인들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뭐냐면 환율을 어느 정도 회복시켜 놨죠. 그죠? 그러면서 들어 올렸는데, 그럼 환율이 들어 올리면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환율이 재하락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 실적 발표들이 나와요. 증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이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실적 발표예요.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불확실성은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불확실성이라는 이 안개 속 장세는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시장을 또다시 한번 다시 재반등이 올 수 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실적 발표와 저는 더불어서 강한 반등세가 예상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코스닥의 어떤 실적이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이 골을 왜 만들었느냐, 골은 결국은 산을 만들기 위한 징조였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이 깊어야만 결국은 산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신 종목이 과연 이런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안개가 거칠 수 있는 종목인지 그런 점들을 저희가 좀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확실히 드릴 테니까요. 전화, 문자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문자도 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기법 놓치지 마세요. 예, 대안주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와 유기 금속 화합물을 개발을 하는 사업 기업입니다. 예, 반도체 화학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죠. 자, 문자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PK를 매수를 하셨어요. 5,03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MPK를 한번 봅시다. 금일 장중에 변동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한 차례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고 난 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박스 권역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매물 소화를 거쳤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조금 들어왔네요. 특히나 사모펀드 쪽에서 좀 들어왔고요. 외국인 쪽엔 매도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5,03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신고가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짧게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짧게 잡아 놓고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종가 기준으로 해서 4,800원 자리대죠. 이 4,800원 자리대가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면 일단 보유 관점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된다라면 아마도 한 5,700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있어 보이니까요. 목표가 5,700원 정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때는 4,8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DI 다음 종목인데요. 8,100원에 비중 30%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DI 7369님이 남겨주셨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DI가 뭐 때문에 올라오는 종목이었습니까? 싸이와 관련해서 올라왔었죠. 그죠? 그러면 이 DI는 싸이하고,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싸이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DI는 싸이의, 아버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싸이의 부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까지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지 않는, 즉 여기서는 뾰족산이었어요. 그죠? 여기서는 뾰족산을 만드니까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뾰족산을 만든 거고요. 그죠? 그러면서도 계속 올라왔어요. 그죠? 그럼 최근에도 올라왔다가 빠졌습니다. 결국은 뾰족산을 계속 만드는,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즉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종목들은 뾰족산을 만드는데 왜 그럼 이 고점대 영역에서 계속 머물러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싸이의 어떤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 DI라는 그룹에 대한 부분도 위상이 높아진 거죠. 그죠? 세계적인 관심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실적이 계속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이 종목을 지금 빠뜨리고 있지 않은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 종목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이게 싸이가, 계속해서, 인기라는 것은 그래요. 어느 순간 물거품처럼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물거품처럼 사라지면 확 빠질 수도 있는 종목을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박스권의 모습을 띠니까 이 박스권 차트상으로 보면 여기 박스권이에요. 그죠? 7,800원하고 9,500원 사이의 박스권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박스권 하단에서 사서 또 9,500원까지 끌고 가야 되지만 산업의 성장성적인 측면을 보면 글쎄요가 돼버립니다. 주식은 모든 걸 만족시켰을 때도 100% 올라가려는 확신이 없는데 이거는 단지 싸이 하나만 보고 차트만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저라면 이 종목을 끌고 가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으로 전환되시면 바로 빠져나오실 것을 좀 권해드리겠고요. 저는 굳이 좋은 종목도 얼마든지 많은데 거품이 한꺼번에 빠질 수 있는 종목이라면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게 더 현명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교보증권을 매수하셨어요. 12,800원에 비중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교보증권이 큰 폭에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4,000원대부터 13,00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이경 쇼핑 과정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박스권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1,000원 자리대죠. 11,000원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잡으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정고점 자리죠. 한 13,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2차 목표가 1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피혁 원단을 가공하고 피혁 제품을 제조하는, 즉 가죽 제품을 제조하는 바로 YB로드라는 그 종목입니다. 지금 매수가는 1990원에 10%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5159님, 자, 이걸 왜 지금 10%밖에 못 들어가시는지 이유도 알겠습니다. 그죠?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조정이 들어왔고 거기서 어느 정도 횡보대 영역이 나오고 있어요. 자, 피혁 제품, 이런 피혁 제품에 대한 인기, 물론 이렇게 뭐 실적이 크게 받쳐주지 않는 회사다 보니까 많이 뾰족산을 그리면서 떨어진 것도 맞아요. 그런데 자, 이 부분까지 떨어질 종목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요게 이제 지지대가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강한 저항대가 됐던 1770원대가 그죠? 이걸 뚫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뚫고 올라온 이 강한 저항대는 결국은 강한 지지대가 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중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2,100원대까지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중기적으로는 한 요선까지는 2,500원대까지, 요선까지는 한번 다시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SK케미칼을 매수하셨네요. 6만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화학업종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닌데요. SK케미칼 같은 경우 화학 쪽뿐만 아니라 의료 쪽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죠. 제약 쪽 사업도 좀 많이 밀렸습니다. 56,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매수가가 6만원짜리대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된다면 한 53,000원에서 2,000원짜리 때까지는 눌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제 뭐 거의 하방 경직을 보일 자리 때까지는 다 왔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기관 쪽에서는 상당히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외국인 쪽에서는 8만 주 가까이 매도가 좀 나와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9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외국인 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 부분들 때문에 좀 탄력이 다소 좀 둔화가 돼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기금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괜찮은 부분들이고요. 뭐 슈퍼플라스틱 공급 계약 뭐 이런 얘기들 좀 좋은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좀 보유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전고점 자리대입니다. 좀 중기적으로 보는데 전고점 자리대 한 68,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일양약품을 상담을 신청하셨네요. 자, 28,000원에 비중 30%라고 0811님 남겨주셨는데, 전일 제가 일양약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자, 익절가를 잘 잡고 가시면 된다라고 했던 분은 굉장히 가격대가 밑에서 잡았던 분이고,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덜렁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집니다. 자, 일양약품 지금 뭐와 관련해서 오르고 있나요? 자, 바로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해서 오르고 있는 것이죠. 자, 테마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밑에서 잡지 않으면 쉽게 타는 게 아니에요. 진원생명과학도 제가 에볼라 바이러스 처음 여기 나왔을 때 자, 에볼라 바이러스의 결국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그러면 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관련 진퉁 관련주는 진원생명과학 하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진원생명과학이 대장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장주가 오늘 상한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은 조금 빠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끝물까지 거의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시는 얘기가 아니고 익절가를 잘 잡고 대응하시라는 얘기였는데 왜 이거를 덜렁덜렁 따라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수익 권역으로 내일이라도 전환이 되면 일단은 빠져나오세요. 지금은 에볼라 바이러스, 전염병 관련주를 사놓고 전염병이 창궐하기를 바란 마음을 가지고 주식을 하시면 결국은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많이 올랐는 구간이에요. 거의 이제 끝물까지 왔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 종목 선상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주들 들고 계신 분들 대장주가 아니라면 또 혹시 지금 크게 수익 구간 중이라면 익절가만 잘 잡아놓고 가시고요. 손실 중이신 분이 계시면, 자, 드는 구간에서 수익 구간에서 무조건 빠져나오세요. 일단은 지금은 들어갈 때는 시기는 아닙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을 매수하셨어요. 105,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왔죠? 74,000원대에서 뭐 83,000원대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다 다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가격 조정을 좀 깊이 받았습니다. 가격 조정을 깊이 받았는데 추세를 돌리기는 상당히 좀 힘듭니다. 일단 자산 가치로만 보게 된다면 상당히 PBR 기준으로 0.1배 수준이 이하권역이거든요. 근데 언제 돌아설지는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당한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자산 가치로만 좀 보게 된다면 뭐 16만원짜리대요. PBR 기준으로 뭐 거의 0.5배대 정도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가지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지고 가고 목표가를 좀 보시게 된다면 한 9만원대 초반 정도 때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92,000원대 정도? 그 자리대가 오게 된다라면 일단 한 번쯤은
종목 교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자리 때가 오게 되면 아마 올해는 넘어가야 될 거라는 거, 그 부분들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KC텍인데요. 6,810원에 20%라고 8151님 남겨주셨네요. 자, KC텍. 제가 예전에 한번 추천드리고 나서 쭉 빠졌죠. 그죠? 그러다가 다시 지금 들고 있는 구간 쪽이 아닌데, 의료정밀 쪽이에요. 의료정밀 쪽이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돼 있기도 하고요. 자, 여러 가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종목이 과연, 좀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얘기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안 좋은 쪽에서 우려가 나올 때는 종목이 빠지고, 좋은 쪽에서 호재가 나올 때는 종목이 올라오고, 이걸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들고 가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위험한 종목군 아니고 실적 어느 정도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지금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8,000원 이 채 안 되는 구간이죠. 그 7,900원대와 그 다음에 5,600원대에 어느 정도 큰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7,300원대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중기적 목표가는 7,900원대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 출시. 첫 번째, 안드로이드 마켓을 실행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하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이 뜨면 동의 및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전문가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을 놓친 경우라도 녹화방송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문가 방송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샘플러스 앱을 통해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에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 앱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하세요. 대안주 세 번째 곡에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픽 D램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죠. 그래픽 D램의 소재예요. 그걸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일진전기요. 일진전기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9,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입니다. 30%요? 네, 좀 많아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요? 혹시 7월달, 8월달경에? 한 2달 좀 됐어요. 2달 정도 좀 네. 되셨어요? 네, 대응을 일단 못 하셨네요? 네. 아니, 회사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놔두면 네. 매수가 근처로 오지 않을까 싶어서. 네. 기다리는데 오늘도 조금 오르더니 또 그러고, 예. 그래서 연말까지를 네. 가지고 가보려고 하는데요. 회사가 좋다 하더라고요. 자, 회사는 괜찮습니다. 일진전기를 좀 보면 올해 성장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네. 일진전기의 실적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 네. 올해 상반기에 약 한 150억 정도 영업이익을 했어요. 네. 작년에 한 200억 정도밖에 못했는데, 그렇다면 올해 충분히 좀 작년 이익치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꾸준하게 좀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지고요. 예. 근데 아쉬운 부분들은 네. 그 기대감으로 일단 올랐어요. 그 기대감으로 3,000원대부터 거의 뭐 만원대까지 네. 300%가 상승을 한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맞아요. 결국에는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네. 조정은 이제 얼추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이제 하반 경직을 조금 보일 자리 때까지는 온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될 수 있어 보여요.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는 그런 자리대가 아니라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보유를 하시되 예. 추가 매수는 30%이시기 때문에 좀 네.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아마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 네. 그럼 가격적인 전략은요, 우선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개월 선 자리대가 한 6,500원 정도대예요. 네. 이 자리대는 이제 어느 정도 지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예.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8,100원에서 8,200원이 1차적인 반등 자리대거든요. 예, 예. 그럼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네.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그러면 네. 지금 이제 뭐 조금 30 많아도 네. 조금 더 추가를 조금 매수를 또 늘리면 어떨까요? 추가 매수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자리대에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특별한 이 바닥이다라는 그런 신호가 좀 나와줬을 때, 뭐 예를 들면 거래량이 증가가 된다든가, 네. 아니면 뭐 장대 양봉이 들어온다든가, 예, 예. 아니 이동평균선이 이제 상승으로 전환한다든가, 네. 그런 뭐 신호가 있을 때 예, 그때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지금 예. 자리대에서 매수하는 건 예측 매수예요. 예, 그때 예. 빠지게 된다는 리스크가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G 이니시스요. KG 이니시스. 네, 매수가는요? 14,200원에 20%요. 14,200원에 20%. 20%. 네네. 지금 그러면 사신 지가 조금 조금 했다가요. 수익이 났었는데, 얼버무리다가 그냥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15,000원은 지켜줄 줄 알았더니 오늘 이렇게 빠지네요. 예. 근데 뭐 크게 거래량을 수반해 가면서 빠진 건 아니에요. 우리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요? 네. 아우. 이게 지금은 네. 크게 지금 여기서 왜 일단은 여기서 왜 못 파셨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한번 봐보세요. 네. 아우, 제가 바보짓 했어요. 여기에요. 여기가 자 앞부분으로 내 차트를 많이 꺼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프로 자주 보세요. 네, 매일 보고 있어요. 매일 보고 계세요. 네, 자, 네, 봐보세요. 차트를 제가 늘 꺼보라 그래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여기가 저항대가 됐었어요. 그죠? 15,500원대가. 네. 그죠? 이제 네. 저항대로 자리 잡다가 이걸 뚫었어요. 그죠? 그럼 뭐가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이 강한 저항대가 뚫고 나면 뭐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강한 지지대가 된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네네. 지지를 늘 받아왔습니다. 그죠? 이 프로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걸 또 뚫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이게 저항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공방을 벌렸지만 결국은 밑으로 미는 쪽에, 밑으로 미는 쪽에 힘이 더 강했던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밀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많이 빠지면 13,600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 13,600원 빠지고 올라가느냐, 그냥 올라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자, 13,600원 빠지고 올라가도, 뭐, 의미 없고, 그냥 올라가도 의미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다시 15,500원대 이상만 올라오면, 분할 매도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분할 매도요. 예, 15,500원대예요. 그죠? 네. 거기서는 분할 매도. 그리고, 그러면 반 정도만 분할 매도를 한다 치고, 그럼 다시 밀리면 분할 매수로 잡아가시면 돼요. 네. 네, 아시겠죠? 일단은, 네. 이 구간대에서는 지금 강한, 지지대였다가, 강한 지지대는 밑으로 뚫고 내려온 순간, 그것도 크게 뚫고 내려오면 강한 저항대가 된다는 거 분명히 명심을 하시고요. 아시겠죠? 다음번에는, 15,500원대 이상이 올라오면 분할로 매도를 해놓고, 그리고 또 밑으로 떨어지면 분할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요, 15,500원대가 얼마나 시일이 걸릴까요? 시일이, 여기서 만약에 13,000, 여기까지 뺐다가, 그러니까 13,000, 여기죠.
13,500원대 부근까지 뺐다가 들어올리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거고요. 네. 그럼 한 달 이상 걸리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지금 시황적인 측면으로 보면, 한 달 안에, 한 달 이내에, 15,500원대는 회복할 듯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크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이제 안개가 거치기 시작하고 실적이 나오면 다시 시장은 올라오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KD 이니시스는 실적은 3분기고 괜찮게 나왔다고 해서 저는 안심을 했거든요. 안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왜냐하면 네. 지금 시장이 지금 정상적인 장이 아니에요, 어머니. 자, 생각을 해보세요. KG 이니시스가 지금 실적도 안 나오는, 콘돔 관련주인 유니더스보다 실적이 못해서 빠집니까? 아니잖아요. 네. 유니더스는 지금 에볼라 때문에 팍 올라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냐면 정상적인 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예, 그 점 참고해 보시죠. 그럼 내일 일단 매도하면 어때요? 내일 매도를 왜 하시려고요? 수익 중이시니까? 아니요, 조금이라도 또 이렇게 수익 구간인데 더 밑으로 가지면 손실 구간으로. 그게 겁나실 거면 주식을 안 하셔야죠. 그게 겁날 것 같으면 주식 안 하셔야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문자 상담입니다. 한국전력을 매수하셨어요. 47,5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냥. 추세 좋고 수급 좋고 실적 좋은데 뭐가 두렵다고 그렇게 계속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네요. 1차적으로 5만원권역에서 한번 차익을 했다라면 다시 깨고 내려왔을 때 다시 매수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아마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인 52,000원을 넘어설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가시는 전략 괜찮고요. 올 연말까지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분명히 매수가 위에서는 충분히 매도를 할 것이고 아마도 배당까지도 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고 가시는 전략.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뭐 전고점자리 때 5만원이지만, 일단 한 52,000원, 1차, 그리고 2차는 5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주철강 5,280원에 20%라고 6940님 남겨주셨는데요. 들고 가세요. 자, 저희 가족분들하고, 반만 매도하고 반은 들고 가고 있습니다. 반만 차익 실현했고 반은 들고 가고 있어요. 자, 한국주철강 두 가지의 모멘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엠프라니 자회사,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싱크홀 관련입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금호타이어를 매수하셨어요. 11,30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오늘 신저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여전히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결국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자리대인데 일단 작년에 2013년도에 저점 자리대까지는 내려온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난 이외에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한동안은 11,000원에서 9,800원 요 사이에서 박스권역의 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박스권역으로 트레이딩 관점 좀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AJ 렌트카 17,400원에 20% 4584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왜 자꾸 상담을 하시나요? 자, AJ 렌트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한 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시황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 AJ 렌트카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때,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이게 N자형으로 어느 정도 했다가 올라왔죠. 그러면 지금도 이 N자형으로 올라올 거라는 것은 무리 있는 의견입니다. 자, 왜? 지금 AJ 렌트카는 렌트카 회사예요. 그죠? 렌트카 비중들이 커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금호 렌트카라든가 다른 경쟁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자, 장기 렌탈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사업성이 부과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경쟁업체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뭐가 시작된다고요? 치킨 게임이 시작돼요. 그래서 조정의 폭이 깊고 그 다음에 짱대 연봉이 나오는 구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즉 결국은 쌍봉을 맞고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들어가야 될 자리가 아니고 지금은 상승 구간, 즉 수익 구간만 주면 그게 얼마의 수익이 됐던 건지 간에 팔고 나오세요. 일단은 팔고 나오셔야 되는 전략이 맞습니다. 지금 16,950원 아마 시청자분의 매수가하고 비슷한데요. 시청자분 저하고 약속하실 거면 다음 종목 상담을 하시고요. 계속
이 종목은 저는 팔고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권이고 딱 바뀌면 바로 팔고 나오세요. 지금은 경쟁업체가 심해지고 있다. 즉 경쟁이 많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 종목이 치킨 게임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참고하세요. 다음 종목입니다. 하리볼딩스를 매수하셨어요. 6,000원에 비중 4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좀 비싸게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보면 지금 오늘 이 거래일 전이죠. 저점 자리 때가 뭐 4,500원 언저리 때까지 밀렸다가 좀 반등이 나오는데 이거 저점이 깨지게 되면 아마 4,000원 정도까지 밀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는 뭐 매수해주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죠. 자회사에 대한 상장권이라든가 이런 이슈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나름대로 좀 괜찮은 부분들인데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 구간이다. 시장이 좀 좋지가 않아서 가격 조정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뭐 기간적인 조정이 좀 형성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일단 1차적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5,000원대 중후반권역이에요. 한 5,600원에서 5,800원 정도 이 자리대에서 한 번쯤은 저항 자리대로 부딪힐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요 자리대에서도 한 번쯤은 한 번 덜어주고 나서 다시 대받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아마 전고점 자리대인 한 7,000원 정도까지 재차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체크를 하시고, 리스크 관리는요, 오늘, 그러니까 화요일 날 저점이죠. 4,500원. 그 자리대가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다산 네트워크스인데요. 7,369원에 비중 20%라고 5662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다산 네트워크스가 최근에 조정이 좀 크게 들어왔어요. 근데 거래량은 별로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정상적인 장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테마성 기류가 흐르는 굉장히 약세장입니다. 자, 진원생명과학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주죠. 그죠? 유니더스, 콘돔,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주입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자,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금 미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원생명과학이 지금 치료약을 개발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어떤 수출에서 실적이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장일까요? 차라리 그렇다면 지금 실적이 나오는 다산 네트워크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겠죠. 지금 정상적인 장이 아닌 구간에서의 흔들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테마성 기류가 흐르는 장에서 굳이 테마성 기류를 따라가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테마성 기류는 결국은 잘못 들어가서 물리면 약도 없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안주 6곡에 5곡에 6곡에 맞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바일 디램의 소재를 공급하죠. 예, 2014년도 8월 8일 증시 큐 여보세요 대안주였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정보에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삼성전기요. 삼성전기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비중이 50% 정도 되고, 예. 네. 54,000원. 54,000원이요? 예. 54,000원짜리 때 매수하셨다고요? 54,000원에 매수를 했는 게 아니고요. 네. 그 6만원대인가 그것부터 사갖고, 물로 사갖고. 제가 물타기 하지 마시라는 말씀 계속 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셔요? 그러니까요. 왜 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너무 내려가고 사니까 그냥 막 모르고 샀거든요. 삼성전기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 한 2만 원대까지요. 그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겠네, 그지? 지금 매도하시라고 하면은 매도하실 거예요? 근데 못하겠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추가 매수 일단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예. 아시겠죠? 예. 실적이 안 좋아요. 예. 4분기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4분기는 조금 나아진다고 이래던데요, 네. 까봐야 알아요. 예? 우리 까봐야 안다고요. 확인해봐야 알아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올해 2분기 때부터 실적 돌아설 거라고 했습니다. 기업들이. 예. 근데 3분기 때도 안 좋아요. 예. 그럼 4분기 때도 장담 못 합니다. 지금 4분기 들어왔는데 예. 지금 경기 괜찮은 것 같나요? 글쎄, 체감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 그럼 당연히 4분기도 안 좋아지겠죠.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54,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예. 54,000원에 지금 비중이 50%란 말이에요. 예. 10% 이제 거의 30% 정도 되시는데 예. 첫 번째로는 추가 매수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예. 개인적으로는요. 예. 절반 정도 그냥 정리하시고 예. 바닥이 확인 다 되고 난 다음에 예. 그때 그 절반을 다시 사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럴까,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그때 그러면은, 제일 바닥일 때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네? 다시 한 번만. 제일 바닥일 때 네. 아십니까? 그때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고요?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냐, 대량 거래가 터진다든가, 아니면은 수급에 대한 변화, 혹은 실적이 돌아서는 게 눈에 보이게 되면, 예. 그때는 거래량부터 자체가 틀려질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렇다는 얘기는 손절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내일장 오늘 4만원에서 저가를 찍고서 올라왔는데, 예. 그 위로 좀 올라오게 되면 일단 절반 정도만 줄여주시고, 예. 다른 종목군들로 좀 손실을 만회한 다음에, 예. 그리고 차후에 예. 다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예.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떤 종목 네네. 궁금하세요? 예, 메디포스트요. 메디포스트요? 네네. 예, 얼마에 매수를 하셨죠? 6만원에요. 20%거든요. 예. 5만원에? 6만원이요. 6만원에 20%? 네네. 제 목소리에 기억이 나요. 세오로버트하고 농우바이오 상담하셨던 분 맞으시죠? 네네. 예, 그죠? 예. 네네. 이거를 6만원에 왜 들어가셨어요? 아니, 제약주들이 예. 좀, 이게 제약주예요? 이게 치매약 아닌가요? 이거는 제대열 관련 회사지 제약주로 보시면 안 돼요. 제대열 관련 회사고 그 제대열 관련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메디포스트가 예전에 18만원, 19만원까지 갈 때 제대열 관련해서 그만큼 갔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안 좋으니까 많이 빠진 거고요. 그죠? 물론 저점이라는 인식은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합니다. 어디까지가 저점이냐면 54,000원대가 저점이에요. 여기서 쭉 선을 꺼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54,000원대가 저점이고요. 이 54,000원대 지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확 밀려 내려왔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6만원대를 들어가신 이유 자리대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6만원대 왜 들어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일단은 저점이라는 생각하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저점이다. 그러면 이게 저점이라고 인식을 하셨으면 끝까지 들고 가보셔야 되죠. 그죠? 네. 그게 어떻게 빠지든 지금 거래량을 키워가면서 빠진 것도 아닌데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그냥 가지고 가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손절하라고 하면 손절을 하시겠어요?
아니, 한 10%라도 하려면 하려고요. 일단 손절할 자리대는 아니에요. 일단 지금 54,000원 54,000원 이상의, 회복 여부가 가장 중요한 자리대예요. 지금 쭉 봐보세요. 이 종목이 지금 주봉으로 봐도 지금 작년도, 가장 저점을 찍었던 데가 54,000원대예요. 그걸 뚫고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이게 살짝 뚫은 거지, 이게 확 뚫고 내려온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의 거래량으로 봐서는 이게 결국은 스물 흘러내리냐에 대한 부분만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자, 이거 54,000원 회복을 하면 여기서 지금 들 수 있는 구간대가 여기에요. 자, 이거 추세선상으로 보면 58,000원대 부근이 되겠네요. 그죠? 58,000원대 부근 오면 58,000원대 부근까지는 어떻게든 시장의 상승과 더불어서 올라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58,000원대 오면 그때 손절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고생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JW 중해신약이요. 중해신약이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5,030원에 90%거든요? 5,030원에 90%. 90%요? 예. 오늘 매수하셨나요? 예, 오늘 했습니다. 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턴어라운드 되는 것 같고. 네. 또 직감으로 그냥 또 바이오가 좋다. 그래서 내가 한번 찍어봤어요. 아, 그래서 줄이셨어요? 예. 일단, 감은 좀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는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예, 되는 것 같은, 선생님이 한번 좀 체크 좀 해주시죠. 턴어라운드 안 됐어요. 예? 턴어라운드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네, 상반기까지 영업이익은 흑자예요. 24억 정도. 예. 단기 순이익은 여전히 좀 적자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는 괜찮아요.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근데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됐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근데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지금 보면, 잠깐, 보시면, 총 주식수가 3,800만 주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유통 물량이 한 2,000만 주. 70만 주 거래됐는데요. 네. 그 정도 많이 된 거 아니에요? 아, 많이 된 것도 아니죠. 많이 터질 때는 600만 주, 700만 주씩도 터지는데, 예. 일단은 박스권역으로 좀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먼저 90%시니까. 예. 1차적으로 한 5,300원 정도 때. 예. 요 정도 오게 되면은 한 절반 정도만 줄여주세요, 일단. 예. 그리고 이게 차트가 돌아서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2차적으로는 한 7,000원 정도 때까지도 움직일 수가 있어 보여요. 그 밑에 저항선은 어디가 좌우한데요? 저항선은 일단 지지라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절매요. 손절 가격? 예. 손절 가격은 한 4,500원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4,500원이요? 네, 그 정도를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하시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예, 대안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예, 8월 8일 날 대안주였는데요. 그때 15,000원대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0,000원대가 넘어가고 있죠. 자, 이 종목도 SK 하이닉스하고 거의 똑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하고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렸는데, SK 하이닉스에서 잘 모르시는 분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들먹이면서 35,000원 간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죠, 그죠?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 자, 우리 정재현 멘토님 주말 강연에 있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이번 주 일요일 날 있습니다. 19일이죠. 시간은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저하고 이관홍 멘토와 함께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요, 을지로 유한타증권 본사입니다. 예전 동양증권이죠. 3층에서 진행을 하고요. 2호선 을지로 입구역 5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외환은행 본점 옆 건물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저도 강연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양일 다 있는데요. 토요일 날은 동부증권 인천지점에서 강연을 하고요. 일요일 날은, 우리 투자증권 목동지점에서 강연을 합니다. 시간은 오후 2시고요. 자, 동부증권은,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면, 메디케이스 빌딩이 바로 보입니다. 거기 2층으로 오시면 되고요. 자, 우리 투자증권 일요일 날은요, 이마트 오시면 돼요. 이마트, 목동 이마트로 오셔서 거기 4층에 우리 투자증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의전화는 1577-7451로 동일하고 참가비 무료인 거 동일하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릴 거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